유해가스 처리를 위한 흡수액의 구비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러한 문제는 흡수액은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면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흡수액의 용해도가 클수록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해도가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휘발성이 적어야 된다. 자, 휘발성이 크다고 하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흡수액이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적어야 좋은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성이 커야 한다고 했는데 점성이 높게 되면 조금 더 끈적끈적해지게 돼서 내부에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점성은 좀 작아야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4번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당연히 비슷해야지 더 처리하기가 유용하겠죠.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력 집진장치 중 분리계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금 보게 되면 분리계수 S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R 곱하기 G, 그 다음 V 제곱이 되는데 이때 V는 유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R은 원초하부의 반경, 그 다음에 G는 중력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분리계수는 중력가속도와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2번 분리계수는 입자에 작용되는 원심력과 중력과의 관계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이클론의 원초하부의 반경 R이 클수록 이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분리계수는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라 볼 수 있겠고, 원심력이 커질수록 분리계수는 커지기 때문에 집진율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인 침강속도가 0.5cm/s였다. 같은 조성을 지닌 30마이크로미터의 침강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크스 침강속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정말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8뮤분의 dp의 제곱, 로피 마이너스 로의 g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직경과 그 다음보다 침강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수로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상수값인 K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묶은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침강속도 VG는 K 곱하기 dp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일 때 침강속도가 0.5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 0.5cm/s는 K 곱하기 10마이크로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K는 0.5cm/s 나누기 10마이크로미터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K값, 묶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바로 침강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침강속도를 그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침강속도 30일 때 침강속도 VG는 어떻게 구한다? dp의 제곱 곱하기 K가 되는데 K는 0.5cm/s 나누기 10마이크로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dp의 제곱이 30이기 때문에 30마이크로미터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된다? 4.5cm/s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풀이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적용해 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풀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4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원심력 집진장치의 성능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이죠. 원심력 집진장치 하면 바로 블로우 다운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로우 다운이란 무엇이냐면 안에 있는 더스트 박스의 일정량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경이 작을수록 입경이 작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자, 내경이 작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게 돼서 작은 입경까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효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한계 유속 내에서는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되면 오히려 효율이 감소하게 되지만 일정량까지의 유속이 빨라질 때는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그
그 다음에 고농도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고,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효율이 높은 직렬 연결을 해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의 저감 기술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유기 질소화합물을 함유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연소 영역에서 산소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질소가스, NO 같은 것들이 산소와 반응해서 NO2 같은 기타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를 오히려 낮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3번. 고온 영역에서 연소가스의 체류 시간을 짧게 했을 경우에 질소산화물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고온 영역을 좀 없애줘야 된다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로 함진가스를 처리할 때 입자의 겉보기 고유 저항이 높을 경우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이산화황, 그 다음에 삼산화황 같은 거를 조절제로 투입해서 처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처리가스의 습도를 좀 조절해서 높게 유지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탈진의 빈도를 늘리거나 타격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 암모니아를 조절제로 투입한다고 했는데 해당 방법의 대책으로는 제비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보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5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과 집진 장치를 사용해서 배출가스의 먼지 농도를 10g/m 세제곱에서 0.5g/m 세제곱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여과 집진 장치의 먼지 부하가 300g/m 제곱이 되었을 경우에 탈진 주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겉보기 여과 속도는 2cm/s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g과 미터 세제곱은 통일이 되어 있고, 그럼 여과 속도도 미터와 탈진 주기에 맞는 미니트로 바꿔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지 부하 공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면, 먼지 부하 공식 L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먼저 유입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유속, 겉보기 여과 속도 VF, 그 다음에 시간 곱하기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겉보기 여과 속도를 먼저 단위 환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과 속도 VF는 2cm/s가 되겠고, 자, cm는 미터로, 그 다음에 세크는 분으로 바꿔야겠죠. 60세크는 미니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2m/min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먼지 농도가 나와 있고 효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도 따로 구해줘야겠네요. 자,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 1 유입 농도 분의 유출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유입 농도는 몇이다? 10. 그 다음에 유출 농도는 0.5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0.9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탈진 주기, 우리는 이 t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3개의 인자는 좌측으로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탈진 주기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지 부하가 분자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300, 그 다음에 유입 농도 10,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 환산한 여과 속도 1.2, 그 다음에 효율 0.95를 곱해주게 되면 몇이 나온다? 26.32 미니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